어차피 이거 3주차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하는 거라는 가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학생이 물어봤지만 전기전자공학에서 나왔고요. 그 전기전자공학을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이번 주의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시그널이랑 시스템, 한글로 바꿔보면은 신호와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한번 대학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쉽게 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일단 전기전자공학에는 6개의 학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개의 학문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전자회로. 이거 아니에요. 찍지 마. 전자기압. 전자. 회로와. 회로학, 그쵸? 회로, 전자. 심리학, 전기. 신호학, 그쵸? 데이터. 막말한다. 아, 들어있었나? 힌트. 그쵸, 전자파. 컴퓨터, 뭐 전력, 통신 등등등 6개의 학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6가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이 4과목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전기전자공학의 기초 4대 과목이라고 해요. 그 안에는 뭐 전자회로, 그리고 전자기압, 공업수학, 신호와 시스템 이렇게 4개를 배우게 되는데 한 명 한 명씩 막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개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호와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사실 어디에 쓰이는지는 마지막에 배울 텐데 여러분 주위에 엄청 고루 분포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어디 가서 상식 자랑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그널이랑 시스템 2개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시그널이라는 거는 시간으로 표현된 어떤 함수들을 말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시간까지 제 목소리의 떨림이 지금 여러분한테 들어가고 있죠. 이것도 제 목소리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신호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그 중간 과정을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줘요. 이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신호,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온 신호, 중간에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예를 들어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인풋 신호는 치킨을 먹기 전의 기분의 상태고 치킨을 먹은 치킨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치킨을 먹고 난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된다. 이런 거를 치킨을 먹고 난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된다. 이런 거를 시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신호와 시스템은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시간에 따라서 치킨을 먹으면 기분이 점점 좋아서 웃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해보니까 15초더라고요. 15초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게 치느님이기 때문에 치느님은 시간에 따라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점을 찍고 웃고 있어요. 네. 닮았어요. 소울 좀 챙기세요. 그 다음에 그 신호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예요. 분석하는 방법을 이 왼쪽에 있는 이 악마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퓨리에라는 사람이에요. 닮았어. 여기에요.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퓨리에라는 사람인데 이 퓨리에라는 사람이 만든 게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해서 한글말로 말하면 퓨리에 변환이다 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번 배워볼 텐데 사실 대학교의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엄청 쉽게 다운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봤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퓨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전기전자공학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기계공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학문에 들어가는 변환 종류 중에 한 개인데 전기전자공학도를 떠나서 그냥 공대생들을 멘붕에 빠뜨린 엄청난 수학적인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게 없었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탄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이지만 여러분한테는 매우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퓨리에 트랜스폼을 수식으로 적어봤어요. 뭔지 모르겠죠? 네. 이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 조금 쉽게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트랜스폼이 뭔지 배울 텐데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트랜스포머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네,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네이버에 쳐보면은 써있는 것처럼 변형시키다 그리고 완전히 바꿔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가 차에서 로봇으로 바뀐다고 해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다른 걸로 변하는 게 아니죠. 옵티머스 프라임은 그 자체의 옵티머스 프라임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트랜스폼을 하더라도 자기의 본연의 상태는 유지가 된다라는 중요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환을 한 개 가지고 와봤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용하는 변환인데 저기 그려져 있는 주황색 그래프가 변화하는지 잘 봐봐요. 이렇게 축이 이동을 하고 축이 돌아가도 저 그래프는 변하지 않고 있죠. 네. 모양은 변하지 않고 있죠. 축만 위치가 변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축 변환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환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랜스폼은 모양이 바뀌지 않고 본래가 바뀌지 않고 그냥 주위에 있는 게 변해서 그냥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환의 한계 축변환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제대로 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아무런 관련이 없는 4개의 사각형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각형을 가지고 이런 위에 있는 주황색 신호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다 갖다 넣어요. 어떻게 갖다 놓을까요? 첫 번째 거 위로 넣으면 밑에는 비잖아요. 싸요. 쌓아요? 예, 막 참신한 대답들이 막 튀어나오고 않는 줄 알았는데. 네. 몰라 이게 전쟁. 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거를 늘려주고, 두 번째 있는 것도 늘려주고, 세 번째 있는 것도 늘려주고, 그 네 번째 있는 것도 늘려줘서 각각 위치에 맞게 늘려서 4개를 다 더해주면은 주황색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각각 관련이 없는 4개, 그리고 그 이상의 신호들을 가지고 크기를 키우고 줄여서 더해주면은 어떠한 신호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퓨리에 변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좀 더 어렵게 가지고 가볼게요. 네, 어렵게 가지고 가기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알겠죠? 코사인, 사인 아는 모르는 학생. 뭔지 알아요. 뭔지는 알죠? 네. 왼쪽 밑에 삼각형 코사인 C, 네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인 S, 네. 그리고 오른쪽 밑에 탄젠트 이런 거를 삼각함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는 삼각형에서만 사용이 되죠. 네,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런 원형에서 삼각함수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사인의 그래프고 위에 있는 거는 코사인의 그래프예요. 이거 모르는 학생 있어요? 네, 저는.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원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원 중심이랑 반지름이랑 내려가지고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네. 그걸 가지고 크기를 직접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각도의 크기에 따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네.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진 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네. 이해돼요? 네. 네.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표현을 할 때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그쵸, 각도. 그러니까 떨리는 정도, 얼마나 떨리느냐, 얼마나 빨리 원이 돌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할 거예요. 그쵸? 원이 크면은 크게 떨릴 거고 원이 작으면은 적게 떨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크기의 원이 있고 작고 빨리 도는 원이 있을 것이고 더 빨리 떠는 원이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물리에서 사용되는 파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기라는 걸 배울 텐데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라는 큰 특징이 있어요. 주기가 뭔지 아는 학생?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처음으로 프리퀀시. 그쵸, 프리퀀시 처음으로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쵸? 한 개의 신호를 원상태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말해주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원상복귀되는 신호죠. 네. 그쵸? 네. 그래서 한 번 떨릴 때마다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말을 해줘요. 그거를 빨리 돌리면은 빨리 될 것이고 천천히 돌리면은 천천히 해서 넓게 될 것이고 그쵸? 네. 그런 거를 일단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원이 빨리 돌면은 뭐가 커진다고 했죠?
떨림이 빨라지고 주기는 길어지죠. 어려워. 빨리 도니까 빨리 떨리고 빨리 주기가 짧아지는 거 아닌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빨리 떨리니까 주기가 짧아지죠. 반대로. 완전 많아진다며요. 빨리 떨. 아니. 이게 오락가락 하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원이 빨리 돌면은 네. 그게 빨리 변하니까 주파수는 높아지고 주기는 짧아지고. 예. 큰거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원이 커지면은 느리게. 그래프가 크게 그려진다. 예. 라는 특징이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첫 번째로 그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밑에 y는 sin 2π x라는 그래프인데 이거랑 다음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도록 해요. 이거는 4π x라는 그래프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기가 빨라요. 주기가 2배, 주기가 빠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더 빨리 떨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거는 더 빠르죠. 더 빠른 거 보여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방금까지는 사인이랑 코사인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걸 이제 넘길 거예요. 이 방금 봤던 이 세 개의 신호를 다음 게 또 있네요. 8πx까지 하고 이 네 개를 더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신기하죠? 와. 내가 알고 있던 그 아까 떨리는 그래프를 더했더니 새로운 함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퓨리에가 생각했던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호, 시간으로 돼 있는 신호는 이런 주파수에 관련된 신호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게 퓨리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2πx에서의 크기는 1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4π에서는 1이었고, 그 다음 뭐 6πx에서는 2였고, 아까 자세히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8πx에서는 1이었어요. 근데 이거 4개를 더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을 바꾼 이게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 안 됐어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신호를 가지고 이거를 아까 봤던 그 주파수와 관련된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신호들이 합쳐지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쭉 펼쳐보면은 이렇게 펼쳐보면은 각각의 크기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해서 크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가지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게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와, 멋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띄엄띄엄 있던 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요.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호가 나와요.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저런 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저런 사각형을 분해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저게 다 트랜스폼이에요? 아까 그 빨간색에서 파란색 그래프로 변하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일자로 되는 네, 그 아까 직각형의 형태가 직각이었던 그 형태가 파란색으로 되고 이게 반대로 바뀔 때도 똑같이 된다라는 게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의 큰 틀이에요. 여기까지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들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디에 이용하는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두 명의 가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죠. 일반적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높은 음이에요? 아니면 여자의 목소리가 높은 음이에요? 여자. 그렇죠.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음이고 남자의 목소리는 낮은 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성의 높은 소리랑 남성의 낮은 소리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높은 주파수에는 아까 봤던 그 그래프가 여성의 목소리가 많이 분포를 하고 낮은 주파수에는 남성의 목소리가 많이 분포를 한다고 해요. 이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퓨리에 변환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TE도 퓨리에 변환을 사용한 거예요. 제 핸드폰이 여기 있는 학생 이 학생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송이 될까요? 주파수 띠리리. 제 핸드폰에서
저기 SK 어딘가를 갔다가 저 학생한테 가겠죠. 근데 제 핸드폰에서 SK까지 갈 때 여러분 제 핸드폰에서 저기까지 보내는 거 들려요?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멀어서? 안 들리는 의미가. 그렇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대역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신호를 아까 그 퓨리의 변환을 했던 그 축에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부분으로 올렸다가 내리면은 그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게 바로 LTE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 사용되는 광대역 LTE는 그 주파수의 범위를 늘려 사용하는 범위를 늘려서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광대역 LTE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보일 거예요. 주파수 대역 막 이런 게 많이 보일 텐데 그런 데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어요? 네. 라디오. 이거를 직접 보기보다는 마이크 같은 거 사용하는 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앰프 가운데 심전도라기보다 앰프 같은 거 사용하면은 가운데 큰 창을 놔두고 이거 나와요. 음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때리는 거 본 적 있죠?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용이 되냐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을 해서 고주파 대역이 얼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낮은 각 주파수마다 얼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뒤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 직접 보진 않았겠지만 그거를 노래방에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앰프가 있는 데에서. 그다음 여러분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죠? 네. 라디오 들을 때 뭐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 107.7MHz 뭐 서울 방송입니다 뭐 이런 거 말하죠. 네. 여기서 사용되는 107.7MHz 또한 아까 LTE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내용을 거기로 옮겼다가 내리면서 사용하는 그런 통신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퓨리의 변환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에 와이파이 쓰면은 와이파이가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와이파이 있고 밑에 5G라고 해가지고 써있는 두 개의 와이파이를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사람 있죠? 네. 네.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빠르기? 그쵸. 빠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파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5기가, 그러니까 5G가 5기가를 말하는 거예요. 5기가 돼요. 그래서 5기가 대역을 사용하는 그 내용을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더 빨리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5기가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 5기가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는지 물어볼게요.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은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되는 경우가 있어요. 겪어본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들어본 사람.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겹쳐요. 그쵸? 오. 그거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과학적인 용도, 그리고 산업적인 용도, 의료 목적의 용도 세 개를 통칭해서 2.5기가 대역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의료적인 목적이랑 산업적인 목적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5기가 대역으로 좀 더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게 5기가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퓨리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신호를 주파수 대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위에 많이 분포돼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